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정은, 푸틴 두 북러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대놓고 도발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주기지에서 유엔이 제지하고 있는 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 함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고요. 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보란 듯이 이 만남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걱정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오후 내내 진행된 두 정상의 회담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한 검은색 승용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마주하자 악수를 건네며 덕담이 이어집니다. 와봉석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같이 한 대중들을 감사드립니다. И очень рад вас видеть. 만나서 반갑습니다. Тем более, что такие события у вас были 75 лет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러시아 국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 있고 우주 발사장이라고 적힌 회담장에서 다시 악수를 나눕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비웃듯 논의 내용도 당당하게 언급합니다. Мы гордимся тем, как развивается эта отрасль у нас, и это наш новый объект. Надеюсь, и вам, и вашим коллегам это интересно. 김 위원장도 북러 관계가 새 시대를 맞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을 만난 이 기회가 두 나라 관계를 또 다음 단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3시 55분쯤까지 1시간 25분 동안 확대 회담을 진행한 두 정상은 통역만 배석한 채 단독 회담을 40분 동안 이어갔습니다. 공식 환영 만찬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호 강화를 위해 건배를 제의했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악에 맞서 승리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두 정상 따로 만나고 참모들 데리고 만나고 만찬도 함께합니다. 원하는 걸 주고받았기 때문이죠. 전 세계가 우려하는 바로 그것. 전혜정 기자가 이어갑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이번 회담을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기지에 온 이유라면서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관심 있다고 당당하게 설명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부족을 겪는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정부 그 당시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이번 회담 의제가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협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크렘린궁 또한 북한과 무기 거래 논의 여부에 대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통역만 배석하는 1대1 단독 회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러 정상이 이번에 별도의 합의문을 만들지 않은 것도 서방의 비난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이 바로 이곳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죠. 로켓부터 본 겁니다. 30분 먼저 나와 대기하던 푸틴 대통령이 직접 로켓 발사대를 안내했고 김 위원장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은 현지 시각 낮 1시쯤. 푸틴 대통령은 앞서 12시 30분쯤 회담장을 찾았습니다. 지각대장으로 악명 높은 푸틴이 30분 먼저 나와 기다린 셈입니다. 이어 푸틴은 직접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안내합니다. 김 위원장은 발사체 추진력에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길이와 모형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이것도 있고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우주기지 내 기술동을 찾은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이 2차례 실패한 정찰 위성 발사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는 분석입니다. 우주 체계에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노하우,
이런 것을 러시아로부터 기술적으로 받겠다는 그런 의지의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방명록에 첫 우주 정복자들을 낳은 러시아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라며 러시아를 치켜 세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로켓 발사장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게 혁신적인 기술로 만든 이거 꽈리탑입니다. 다른 데에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손짓하며 설명을 덧붙이기까지 합니다. 어제 새벽 6시쯤 러시아의 국경 도시 하산에서 열린 환영 행사 모습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장 등이 직접 김 위원장을 영접했고 옛 소련 우주 영웅들의 사인이 담긴 사진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이 복장 뭔가 낯설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에서 처음으로 인민복을 벗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러시아의 동생 김여정도 함께 왔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 핫산역에 잠시 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9년 러시아를 찾았을 때 검은 페도라 모자에 검은색 인민복을 입었던 모습과 달리 양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시 만날 때도 인민복 대신 양복을 입었습니다. 하노이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벌일 때도 김 위원장의 복장은 인민복입니다. 4년 전 러시아 극동 연방대학 인근에만 머물렀던 북한 수행원들은 러시아 우주기지까지 함께 찾았습니다. 그동안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다양한 일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 이 시점처럼 상호 이해관계가 이제 일치하는 그런 시기가 없었다. 김 위원장이 발사단지를 시찰할 때 뒤를 따르는 수행원은 군서열 1위로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이뤄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미사일 개발 5인방, 핵미사일 개발의 5인방 중에 핵심 인물들이죠. 그런 성과로 이 군부 1, 2위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핫산에선 포착되지 않았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방명록을 작성하는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합니다. 두 사람 모두 4년 전 북러 정상회담 당시 보이지 않던 인물들입니다. 김 위원장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이번에도 동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두 정상 당사자들은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그 만남을 보는 전 세계 대부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반응부터 미국, 일본, 중국 정부 반응 차례대로 이동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일부는 우주기지에서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이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시점에 도발을 감행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할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That any transfer between of arms from North Korea to Russia would violate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we will monitor what happens and will not hesitate to take action to hold those accountable if necessary.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포함해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간 일정이라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18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중러 밀착은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자, 오늘 진행되고 있는 북러 정상회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아는 기자 아자 외교안보 국제부 이다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일정이 계속 숨겨오더니 오늘 도착해서부터는 계속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5시 50분부터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부터 두 정상의 회담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서 만찬 모두 발언까지 생중계했는데요.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꽁꽁 숨겨왔죠.
지난 5일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로 처음 전해진 뒤에 외신 보도를 통해 여러 말들이 나오다가 두 나라가 공식화한 게 불과 이틀 전인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착하면서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방러 일정들을 전 세계에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가 공개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전 세계의 눈을 러시아로 집중시키는 가운데 이 북러를 제재로 압박하는 미국을 보란 듯이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사실상 최장 기간 해외 순방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김 위원장은 10번 정도 해외 순방을 나갔습니다. 가장 길었던 건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이때도 60시간 넘게 열차로 이동해서 2박 3일간 하노이에 머물렀습니다. 이후에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위해 이틀을 더 머무르면서 총 7박 8일 일정을 수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동 시간 3박 4일에다가 16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최소 7박 8일이 됩니다. 최장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떠나서 러시아로 갔는데 오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선 이번 러시아 방문 자체가 양국의 군사 협력으로 전 세계를 도발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할 즈음에 미사일을 쏴서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없어도 북한은 잘 돌아간다. 다른 정상국가와 다름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 맞이하는 걸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맞이하는 거와 비슷하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했던 한미일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은 10m 거리에서부터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등에 손을 올리면서 친근감을 과시했죠. 이 푸틴 대통령도 오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30분이나 먼저 도착해서 김 위원장을 반겼는데요.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면서 왼손으로 오른 팔뚝을 토닥이고 자신의 리무진을 소개하면서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바이든 대통령의 스킨십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로 행복하다며 만족스러워했는데요.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친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대외적으로 우위를 다지는 모습을 계속 연출한 겁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야 하는 러시아가 김정은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만큼 절박하다는 방증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북러 두 정상 분위기가 좋아서 공동 성명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많았는데 조금 전에 정상 합의문은 없다고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상 합의문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건 북한의 재래식 포탄, 북한은 위성과 핵무기 기술인데요. 이걸 대놓고 거래하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하더라도 물밑 거래를 해야 하는 거라 이 공식 문서가 필요 없는 겁니다. 물론 군사 부문이나 에너지, 식량 지원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합의문 정도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두 사람의 만남 자체로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 마무리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남은 일정은 뭔가요? 네, 일단 공개된 일정은요. 이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요. 오는 16일에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전용 열차로 이동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지는 못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기 내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방부, 문화부, 여가부 3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대통령이 2기 내각의 컨셉으로 염두에 둔 게 있다네요. 정무 감각과 전투력. 무슨 내용인지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장관 3명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에는 삼성 장군 출신 현직 국회의원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명했습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끊임없이 좀 많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장관 후보자들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 정무 능력과 전투력 두 가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내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정무 능력을 갖추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직행하고 내각과 청와대 경험이 있는 인사를 이번에 지명한 것도 무관치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낸 사표를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야당이 이종섭 장관 탄핵으로 장기간 안보 공백을 만든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문입니다. 2기 개각 발표에 민주당은 혹평했습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교체되더라도 끝까지 특검으로 책임을 묻겠다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종섭 장관 탄핵의 타이밍을 놓쳤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오늘 발표된 개각 인사들에 대해 한마디 내뱉습니다. 대안으로 얘기되는 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는 것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원내 지도부가 이 장관 탄핵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아 타이밍을 놓쳤다며 불편한 심기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유인촌,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과거 막말과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을 자행한 장본인으로서 후한무치한 재탕 후보의 전형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사실상 여성가족 정책을 김건희 여사에게 넘기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단식 14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단식 장소를 야외 천막에서 실내인 당대표실로 옮겼고 의료진 검진도 더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10일에서 14일을 넘기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이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식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부터는 부정맥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개각이 이 대표의 지적을 수용하게 된 모양새지만 여전히 단식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어제 조사를 마치고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 18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회 표결은 25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 불법 쪼개기 후원을 영장 청구서에 넣을지 검토 중입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기로 18일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주 청구하고 본회의가 예정된 20일에서 21일 표결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자료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고 백현동 개발비리와 합쳐 영장을 청구하려면 물리적으로 기록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실제로 대장동과 성남FC 때도 조사 완료 후 일주일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또 법무부가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해외 출장 중인 한동훈 장관이 16일에 귀국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백현동은 배임, 쌍방울은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데 검찰은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담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조폭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임원들 명의로 5천만 원, KH그룹 임원들 이름으로 3천만 원, 김 전 회장 지인을 통해 3천만 원가량을 쪼개기로 이재명 대표를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로부터 후원금 지불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가운데 1억 5천만 원 중 나머지 4천만 원의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당시 중국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 통일하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검찰이 제시하는 물증 중 하나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손을 맞잡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북한의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세번 맙시다 우리가. 동의가 어때요? 손잡고 우리가 이렇게 말이야. 우리 손 통일하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쌍방울 자체 사업이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과 달리 대선까지 겨냥한 사업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사인하시는 거지. 앉으셔서? 앉아서. 저렇게 뭐 프로 디벨롭먼트 프로젝트 저걸 안 쓰네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는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마지막 목소리의 주인공을 이 전 부지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같은 날 양측이 회의하는 사진도 입수했는데 남측 상석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이어진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있잖아. 우리 다행히 형은 나보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영상과 사진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부인하는 상황.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사에서 대북 송금 영수증까지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유인촌 이제 문화부 장관 후보자죠. 무슨 인사일까요? 네, 구한말 인사입니다. 조선 말기 구한말 그 얘기입니까? 네, 오늘 발표된 이 개각 인사에 대한 이 민주당의 평가인데요. 과거 인사를 또 썼다면서 이 삼행시까지 지었습니다. 이 인사는 구한말 인사다. 시대에 뒤처진 인사인데 구태 인사고 한심한 인사고 막말을 이어왔던 인사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장관을 또 썼다 이런 건가 보죠? 네, 유인촌 후보자 이명박 정부 때 초대 문체부 장관이었죠. 윤석열 정부엔 유독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가 많습니다. 방통위원장입니다. 양면이 다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시행착오 없이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참신성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과거 정부에 몸담았는지는 인사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즌2라는 야당 지적과도 무관하다고요. 이 대통령이 밝힌 인사 원칙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지켜봐야겠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 옆에
빵집을 차렸습니까? 네, 그런 오해가 생겼는데요. 이 평산책빵 80m, 그러니까 걸어서 1분 거리에 빵집 이름이 평산책빵입니다. 정말 빵집 이름이 평산책빵이네요. 네, 조만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보시면 이 빵집 로고도 이 사각형의 글자가 써진 게 이 평산책빵과 비슷하죠. 네, 문 전 대통령이 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책 모양의 이 빵도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 썩 반기지 않는 눈치입니다. 나무 그걸 뺏기지 않으냐 이미지가 나빠진다 생각하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이거 열렸네 그냥. 빵한테 뭐를 해도 상관없어. 네, 빵집 사장님, 다른 분에게 피해 주려고 시작하지 않았다. 재미있다 생각해달라는 이 양해 문구까지 내걸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정현 전 대표, 당시 단식 선배들이네요. 네, 여당 인사인 두 사람이 예전에 단식을 한 적이 있죠. 두 사람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여당 지도부를 향해 조언을 했습니다. 비록 이재명 대표의 반쪽짜리 단식이지만은 정치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 국민의힘의 정치적 도리는 깊게 고민해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의야를 막론하고 지금 상대당 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을 때에는 건강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 예전에 단식할 때는 뭐 좀 그랬나 보죠? 네, 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인지 과거 단식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당시 상대당 지도부들은 왔더라고요. 단식 그만하시고 우리 대표님이 이보다 더 중요하게 정치 지도력을 발휘해 주셔야 또 나라가 굴러갑니다. 준비할 테니까 이야기를 자,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는 끝까지 안 가겠다나요? 네, 오늘도 안 가겠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정치적 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단식마저도 본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으로 이용할 거라. 네, 영장 청구를 앞두고 개인적인 이유로 단식하고 있어서 과거 단식 선배와는 다르다는 거죠. 한 여당 관계자는 가서 수사를 막아준다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하느냐고 하던데요. 이 대표 단식장은 이 국회 안에 있죠. 매일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한번 들르지도 못할 정도로 여야의 거리는 멀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복지센터에서도 지구대에서도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걸핏하면 흉기를 꺼내 들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엔 또 무슨 이유들이었을까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행정복지센터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는 남성. 근처에 있던 민원인이 접근해 흉기를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복지센터 공무원들도 가세한 끝에 남성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건 오전 11시 반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10여 차례 방문했는데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재발급을 위해선 새 증명사진이 필요한데 거듭된 안내에도 사진을 갖고 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 대응해 주신 민원인 덕분에 이제 덜했었고 다른 민원인 분들도 있으니까 따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한 여성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릅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책상을 연신 내리칩니다. 경찰관이 여성을 설득하는 사이 다른 경찰관이 3단봉을 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더니 손을 내리치고 흉기를 떨어뜨립니다. 여성은 오토바이를 잃어버린 데 화가 난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뒤에서 칼을 뺏겠다고 해서 3단봉으로 손목을 타격했죠. 바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명품 중고거래 매장에서 손님이 가져온 진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가품과 바꿔치기 한 가게 주인이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바꿔치기 한 시계 6점이 40억 원에 달합니다. 손님을 경찰에 신고해서 덤터기를 씌우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지 장우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켜고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뒤이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따라 멈춰서고 남성 2명이 내립니다. 경찰관과 남성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명품 감정 전문점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의 중고거래상은 외국인 손님이 가짜 시계 6점을 진짜로 속여 팔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나에 7억 원, 8억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 브랜드 시계로 6점에 4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감정 결과 가품으로 드러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매장 내부 CCTV를 확인하다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중고거래상이 시계들을 들고 내실로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알고 보니 이 거래상이 진품 시계를 촬영하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가품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러고는 대범하게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중고매매상은 지인 5명과 함께 진품 시계를 되팔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진품 시계 6점 중 1점을 압수하고 나머지 5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고매매상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와 각종 명품 가방 그리고 시계, 전부 고액 체납자들에게서 압류한 물품들로 오늘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설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 명품 시계와 가방, 골프채의 미술 작품까지 고가의 물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품들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2015년부터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경북과 전북 등 3개 시도도 참가했습니다. 감정가 10만 원이 매겨진 명품 가방인데요. 이런 가방 등을 포함해 700여 점의 물품이 공매에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물건들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연식이 조금 오래된 상품이어가지고 가격이 낮게 책정된 거거든요. 중고 시세 한 60% 정도. 물품을 세심히 살핀 뒤 그 자리에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엔 그냥 개인적으로 쓸 생각도 있고요. 명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팔 생각도 있습니다. 스카프나 뭐 이렇게 목걸이 이런 거 보러 왔는데 되면은 사용하라고. 다음에는 좀 친구들하고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관심 속에 공매에 나온 물건 대부분이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170만 원이 매겨진 명품 가방은 501만 원에, 감정가 145만 원인 명품 시계는 599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오늘 판매 금액은 4억 5천여만 원으로 전액 관할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앞으로도 이 공매 행사를 더 활성화해서 체납세 감소는 물론 올바른 납세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미납한 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서만 12,000여 명, 안 낸 세금은 5,200억 원이 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주차 문제로 흉기로 위협하고 마약에 취해서 기어다닌 운전자 어제 전해드렸죠. 당시에 병원 2곳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이 운전자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성이 논현동 의원에 들어간 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그리고 3시 17분쯤 인근 차량 정비소에 노란색 람보르기니 차량이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정비사에게 뭔가 요청하는데 흰색 상의 아래 치마가 보입니다. 시술 때 입는 환자 가운입니다. 말투가 약간 한국말이 섞인 사람처럼 되게 어눌하더라고요. 반바지는 아닌데 약간 긴 치마 같은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위협한 건 4시 50분쯤. 경찰은 남성이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동 후 도주한 남성은 신사동에서 붙잡혔는데 그새 또 다른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때가 오후 5시입니다. CCTV로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이 5시 40분쯤 해당 병원을 찾았는데 이때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난 그걸 잘 모릅니다. 나 원래 그날 오후 4시에 거기 홈페이지 보시면 시간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남성은 7시 40분쯤 마약에 취해 거리를 엉금엉금 기어다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병원의 마약류 불법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특히 두 번째 시술 병원의 경우 영업시간이 지났는데도 수면 마취를 해줬을 가능성을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붙잡힌 남성 역시 경찰 조사에서 그 시간에 해당 병원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내일로 1년입니다. 그 이후로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도 스토킹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경호원을 투입해서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14일 스토킹하던 회사 동료를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들어가 살해한 전주환. 2달 전 인천에서는 30대 남성이 6살 딸과 함께 있던 옛 연인을 아파트 복도에서 살해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자신도 언제든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는 늘 소상거리고 있는 거죠. 가슴 이렇게 뛰는 소리가 진짜 쿵쿵쿵쿵 소리가 제가 막 들릴 정도예요.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지자체들의 책임과 대책 마련을 강화한 관련법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민간 경호원 2명을 하루 10시간 일주일 동안 투입해 스토킹 피해자들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출퇴근은 물론 이동할 때마다 동행하고 근무지 부근에서 대기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그 집 앞에 주차장 위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보다는 집 근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데 가해자가 구속이 안 됐거나 피해자가 이사 갈 수 없는 경우 또 2차, 3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를 관할 경찰서에서 선정해 민간 경호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석 달 기준 50명 정도가 서울시의 민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예산 1억 5천만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설을 2곳 더 늘리고 프로파일러 등으로 구성된 전담 대응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마약이나 실종자 찾는 탐지견은 익숙하지만 전자기기 탐지견은 아직 낯설죠. 디지털 성범죄 또 기술 유출 수사에서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첫 전자기기 탐지견 훈련 현장에 강보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넥스 찾아! 핸들러의 명령을 받은 검은색 개가 나무 상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유심히 살피더니 금세 한 나무 상자 앞에 앉습니다. 탐지! 상자 안에는 이동식 저장 장치 USB가 들어있습니다. 6살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인 맥스입니다. 국내 최초로 전자기기 탐지견에 발탁돼 올 초부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USB와 SD카드 같은 디지털 전자장치에는 과열을 막기 위한 특정 화학물질이 발라져 있는데 이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냄새를 인지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특히 USB 같은 경우는 워낙 소량,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게이티어나 후각으로 가정집을 재현한 훈련 장소입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USB를 이곳 서랍에 숨겨 넣어보겠습니다. 탐지견을 투입한 지 30초 만에 USB를 찾아냈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아동음란물 제작, 유포 현장 수색 등의 탐지견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인 LA 호주 주거지에서도 경찰 탐지견이 책장 사이에 숨겨놓은 USB를 찾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그 견종을 연구를 해서 세포트나 아니면 스파니엘을 경찰은 탐지견이 현장에 투입되면 디지털 성범죄와 산업기술 유출 사건 수사 등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출근길이 비상입니다. 철도 노조가 내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전 9시부터 파업이 시작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내일 아침 9시부터 나흘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고속철도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1,170개 열차의 운행이 나흘간 중단됩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KTX 운행률을 평소의 68%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광역전철도 감축 운행돼 출퇴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광역전철의 운행률을 평시에 75%로 유지하되 출근 시간대는 90%, 퇴근 시간대엔 8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미리 버스 등 다른 교통편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파업을 통한 일방적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의 분수령은 1차 파업 직후인 18일입니다. 2019년엔 닷새 만에 협상이 타결돼 파업이 종료됐지만 이번에는 교섭 결렬 시 2차 파업도 고려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대홍수가 난 리비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5,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신들이 거리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리비아 동부 데르나의 한 병원 앞에 담요 수백 장이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일부터 열대성 폭풍 다니엘이 리비아를 덮치면서 동부 데르나의 댐 2곳이 무너진 가운데 수백 명의 희생자 시신을 감당하지 못한 병원이 담요를 덮어 길거리에 내놓은 겁니다. 공동묘지에도 희생자들 시신 수백 구가 쌓여 있고 바다로 떠내려가거나 건물 잔해에 깔린 시신도 셀 수 없습니다. 희생자들 신원 파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자 집단 매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وصلنا حتى دفن جماعي ندفنوا جماعي يعني تقدر رمز في المستشفى بس الواحد اللي حذينا نحن في شيحه قريب 1000 شخص متوفين بين النساء اطفال الرجال 현재까지 데르나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5,300명에 달하고 실종자도 1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이다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9월 평균 강수량의 30배에 달하는 414.1mm가 내릴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진 겁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으로 카다피 정권이 축출된 이후 10년 넘게 정치 공백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인명피해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Thousands of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thousands of people has lost their homes. That number of missing people is hitting 10,000 person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긴급 구호 자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모로코 강진 현장엔 채널A 취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지만 구조대와 자원봉사자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그 근처 도심 야시장엔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기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모포로 현장을 수습하는 구조대원들. 생존자 대신 추가 사망자가 나오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자원봉사자들까지 가세해 무너진 건물의 창문 틀을 뜯고 내부를 수색해보지만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지인 아틀라스 산맥 산악 지역은 마을 자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الحالات اللي ماتوا كل شيء ستة الديور ماتوا كل شيء يلا شي جوج خلاو شي الدراري اللي كاين في الغرب انا نيت مات لي 8 النفوس مات بنتي وجوج بنات ديالها واختي وبنت ولدي. 지진 발생 닷새째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곳 마라케시 도심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무너진 건물 잔해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나 구조대가 투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생존자들은 원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ورتصدار ضيك برا غنقان اتي تغاد اتي دا السويد الله يجزيكم بخير الله يرحم والدين ارنت دار السلطه اداش كنراقب المدن ادكيس نتحنون
모로코 마라케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야시장이 재개장돼 관광객이 몰리는 등 추가 강진 우려에도 거리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파리 호화저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무함마드 6세 모로코 국왕은 지진 발생 나흘 만에 병원에 찾아 부상자를 만나고 헌혈에 동참했지만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나는 등 보여주기식 뒷북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이 돕겠다고 나섰지만 스페인, 영국 등 4개국만 승인하고 외교관계가 불편한 나라에는 응답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널A 뉴스 김규현입니다. 네, 최근 금리가 연 10%에 이르는 적금이 쏟아지고 있는데 따져보면 우대금리를 받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년간 매일 13,000보씩 걸어야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미끼 상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에서 연 10% 금리의 적금에 가입한 40대 직장인 조모 씨. 뚜껑을 열어보니 광고한 금리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없던 카드를 하나 만들어야겠고 자동이체를 뭐 몇 개월 이상 걸어놓는다든지 뭐 얼마 이상 써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조금 있었죠. 한 저축은행의 적금은 연 10%의 금리를 준다고 광고했지만 가입 기간인 1년간 500만 보, 매일 13,700보씩 걸어야 합니다. 만 60살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한 대형은행의 적금 상품은 요건이 더 복잡합니다. 연 10% 금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마이너스 2%포인트, 가입 2달 전 기준 직전 반년간 은행 앱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2%포인트가 또 깎입니다. 적금 가입 후 매달 앱에 접속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포인트, 매달 5만 보 이상 걷지 못하면 결국 손에 쥐는 이자는 연 2%에 그칩니다. 적금 가입 기간 중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행운 번호에 당첨돼야 한다는 조건을 단 은행들도 있습니다. 달성할 수 없는 이는 막 그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그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행위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은행들이 기본금리는 낮게 책정한 뒤 조건이 까다로운 우대금리를 붙인 고금리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티타늄 케이스로 더 가벼워졌습니다. 삼성은 명품 브랜드와 협업한 한정판 제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공개했습니다. 충전 단자를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와 호환되도록 바꾸고 성능도 개선했습니다. Our Pro models represent the very best of Apple innovations, advancing features across design, camera, performance, and more.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는 우주선에 쓰이는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내구성은 강해졌고 무게는 19g 줄었습니다. 가격은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격 동결 효과를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지난해 10월 아이폰 14 시리즈가 환율이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판매가를 올렸는데 당시보다 환율이 떨어져도 원화 기준으로 같은 가격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미국 등 40개 국가에서 이번 주 후반부터 판매되고 우리나라엔 10월 중순쯤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5 발표에 맞춰 삼성도 어제 명품 브랜드와 협업한 429만 원 한정판 모델로 맞불을 놨습니다. 판매 대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7시간 만에 11만 명이 응모해 추첨이 마감됐습니다. 애플의 고가 신제품에 대응해 프리미엄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삼성은 다음 달 보급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모델도 출시해 초고가부터 중저가형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연의 청소부로 불리는 소똥구리입니다. 농약 사용으로 우리 땅에서는 1969년에 자취를 감췄는데 수년간의 노력으로 복원해서 200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소똥구리가 담긴 투명 상자를 하나씩 들고 풀밭으로 향합니다. 작은 다리로 엉금엉금 기어가더니 땅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1969년 이후 국내에선 발견되지 않았던 소똥구리를 54년 만에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더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국립생태원은 2019년 몽골에서
우리나라 솥동구리와 같은 종인 개체를 처음 들여온 뒤 증식 등을 통해 1,300마리까지 늘렸습니다. 이 중 200마리를 오늘 처음으로 충남 태안에 방사한 겁니다. 솥동구리의 먹이인 솥동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한우 5마리도 함께 방목합니다. 이곳 태안 신도리 해안사구에는 소들이 먹을 풀도 자라고 솥동구리들이 좋아하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식물 다양성과 또 생태계를 좀 더 원활하고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국립생태원은 솥동구리들이 이곳에 잘 정착하는지 살펴본 뒤 추가로 방사할 곳도 알아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며 종일 선선했는데요. 남은 한 주간은 전국에 가을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며 늦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고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부 북부 내륙과 남부 해안에 70mm 이상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20도, 대구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비가 일찍 그치는 중부는 오늘보다 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은 28도, 대전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부산은 2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며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엔의 17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배신으로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로 막아온 미사일 기술 이전, 오늘 푸틴 대통령이 돕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잃을 게 없는 두 정상의 밀착에 한반도가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두 정상의 위험한 거래. 뉴스의 맛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